손을 잡았지요. 떨리는 건 나만이 아니었어요. 비 내리는 갑천둔치 작은 정자 아래였지요. 70평생 수많은 손을 잡아왔건만 그 손만큼은 참아 놓을 수가 없었답니다. 심장이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걸 68배 다시 알게 될 줄은 몰랐지요. 이 이야기는 35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한 간호사가 퇴직 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간호하게 된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퇴직하고 처음 맞은 봄이었지요. 아침 6시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35년을 중환자실에서 보낸 몸이 그랬답니다. 새벽 교대 시간에 맞춰 저절로 깨어나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날은 갈 곳이 없었어요. 선영은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하얀 천장. 병원 천장과는 달리 아무런 장치도 커튼, 레일도 없는 그냥 평범한 천장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낯설었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갔지요.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대전 유성구의 오래된 아파트 11층. 멀리 계룡산 자락이 아침 안개에 젖어 있었지요. 남편이 먼저 간 지 10년이 되었어요. 위암이었지요. 간호사였으니까 증상을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픔은 놓쳤었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아이들은 둘 다 서울에 살았어요.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었지요. 1년에 2번 내려오는 게 전부였어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병원 다닐 때는 몰랐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으니까요. 환자 상태 체크하고 보호자 상담하고 신규 간호사 교육하고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요. 퇴직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었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이 올 때까지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았지요. 시간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막막함이었지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어요. 책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예전에는 쉬는 날이 그렇게 귀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쉬는 날이 되니까 오히려 더 피곤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동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게시판에 붙은 전단지 하나를 보았어요. 시니어 걷기 모임 마이너스 계룡산 자락 함께 걸어요라고 적혀 있었지요.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계룡산 입구 집결.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 소리라도 듣고 싶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늘 누군가와 이야기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말할 상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갔지요. 첫 모임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4월 중순의 아침이었지요. 계룡산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선영 또래거나 조금 위인 분들이었지요. 등산복을 갖춰 입은 분도 있었고 그냥 편한 운동복 차림인 분도 있었어요. 선영은 조금 늦게 도착한 편이었답니다. 버스가 한 정거장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에요. 숨을 헐떡이며 집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임이 시작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반백인 남자였지요. 70은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눈빛이 맑았답니다. 모임 진행자가 이런저런 안내를 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마치 산을 읽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걷기가 시작되었지요.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이었어요. 완만한 오르막길을 천천히 오르는 거였지요. 선영은 오래 서서 일하던 사람이라 다리는 튼튼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산길은 또 다르더라고요. 병원 복도와는 달리 울퉁불퉁하고 돌부리가 있고 나무 뿌리가 삐죽 나와 있었지요.
앞서가던 사람들과 점점 거리가 벌어졌어요. 숨이 차서 잠깐 멈춰섰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돌아보니 아까 그 남자였어요. 반백의 머리, 맑은 눈. 그 사람도 멈춰 섰답니다. 천천히 가시지요 라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앞에 가면 또 기다려야 해요. 급할 거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지요. 병원에서는 늘 빨리빨리였거든요. 환자 상태가 급변하면 1초가 급했고 인수인계할 때도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했지요.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급할 거 없다는 말을 들으니 몸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선영이 대답했지요. 그리고 나란히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도현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71살 은퇴한 조경사라고 했지요. 공공시설이나 공원의 조경을 관리하는 일을 했대요. 나무를 심고 가지를 치고 계절마다 꽃을 심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을 볼 때 눈빛이 달랐어요. 저 진달래는 올해 유난히 일찍 피었네요. 라고 그 사람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선영은 진달래인지 철쭉인지도 구분을 못했어요. 병원에서 보는 건 조합뿐이었거든요. 환자 병실의 생화는 반입이 안 됐으니까요. 진달래가 먼저 피는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진달래가 먼저 피고 철쭉이 나중에 펴요.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고 철쭉은 잎과 꽃이 같이 나와요. 그런 줄 몰랐어요 라고 선영이 말했지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보면 되는 거지요. 그 말에 선영은 작게 웃었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어요. 모임이 끝나고 계룡산 입구로 내려왔을 때 도연이 먼저 인사를 했지요.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라고요. 네, 아마도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악수도 없었고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지요. 그냥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천천히 가시지요 라는 그 말이요. 급할 거 없다는 그 말이요. 오래간만에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계룡산 자락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진달래가 먼저 피고 철쭉이 나중에 핀다는 거 처음 알았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건 오랜만의 감정이었지요. 병원 다닐 때는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냥 근무일이었어요.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근무표의 색깔로 나를 구분했거든요.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그게 선영의 일주일이었지요. 퇴직하고 나니 요일의 의미가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 걷기 모임 덕분에 목요일이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모임 날 선영은 일찍 도착했지요. 지난번에 늦어서 쫓기듯 왔던 게 싫었거든요. 오전 8시 반에 도착했는데 벌써 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도연이었지요. 벤치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작은 배낭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텀블러가 들려 있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따뜻한 음료인 것 같았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선영이 인사를 건넸지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답니다. 선영 씨도 일찍이시네요 라고요. 그때 처음 이름을 불렀지요. 지난주에 모임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앉으실래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도연이 배낭에서 여분의 종이컵을 꺼냈어요. 텀블러에서 커피를 따라 건넸지요. 고맙습니다. 선영이 컵을 받았어요. 그때 손끝이 스쳤지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뭔가 전류 같은 게 흐른 것 같았답니다. 오래된 감각이었지요.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잊고 있었던 그런 감각이요. 선영은 얼른 손을 거두었어요. 커피가 따뜻하네요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지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산을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걷기가 시작되고 그날도 두 사람은 뒤에서 나란히 걸었지요.
도연이 먼저 물었어요. 간호사셨다면서요? 라고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임 명단에 직업란이 있었던 것 같았지요. 선영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래 하셨어요? 35년이요. 중환자실이요.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 손을 참 조심히 쓰시네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선영이 물었지요. 손을요? 아까 커피 받으실 때요. 손이 닿을까봐 조심하시더라고요. 습관인 것 같아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주름이 많은 손이었지요.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을 잡았던 손이요. 주사를 놓고 거즈를 갈고 임종 환자의 손을 잡아주었던 손이요. 병원에서는 감염 관리가 중요했거든요. 맞닿으면 안 되는 게 많았지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았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저는 반대예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이파리를 만지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손이 더러워지는 게 당연했어요. 각자의 손에 각자의 삶이 묻어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걸으면서 쉬면서 물 마시면서. 도연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깊은 이야기를 했지요. 나무가 아플 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흙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선영은 주로 듣는 쪽이었답니다. 병원에서는 늘 듣는 쪽이었거든요. 환자 이야기, 보호자 이야기, 의사 지시. 듣고 받아들이는 게 일이었지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도현과 함께 있으면 듣는 게 즐거웠지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서 듣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컸답니다. 세 번째 모임이 끝나고 계룡산 입구에서 헤어질 때였지요. 도현이 물었어요. 혹시 다음 주에 유성시장 쪽에 오실 일 있으세요? 선영은 잠깐 생각했어요. 딱히 없었지요.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들면 되지요, 뭐. 도현이 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지요. 그럼 화요일 11시에 유성시장 순댓국집에서 뵐까요? 거기 순대가 맛있어요. 그렇게 둘만의 약속이 생긴 거였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지요. 이게 뭘까라고요?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떨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설렘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슴은 여전히 뛸 수 있었어요. 다만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천천히 뛰는 것뿐이었지요. 화요일 유성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선영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순댓국집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시장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파전 부치는 냄새, 생선 비린내, 과일향. 여러 가지가 섞여서 묘하게 정겨웠답니다. 병원에서는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이었지요. 병원은 늘 소독약 냄새가 났거든요. 35년 동안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다른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낯설었어요. 도연이 모퉁이에서 나타났지요. 오늘은 편한 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면바지에 하늘색 셔츠. 걷기 모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지요. 뭐랄까 조금 더 정성을 들인 것 같은 차림이었어요. 선영도 오늘 아침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았고, 두 번째는 너무 젊은 것 같았고, 세 번째에서야 적당한 것 같아서 입고 나왔지요.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 면바지. 70년 가까이 살면서 옷 고르는데 그렇게 시간 쓴 건 처음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하고 도연이 말했지요. 도연 씨도요. 그럼 들어갈까요? 순댓국집 안은 따뜻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요.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도연이 순댓국 2그릇을 시켰지요. 그리고 반찬을 챙겨주었어요. 깍두기 좋아하시면 여기 있고요. 파김치는 이쪽에요. 선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세심한 사람이었지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순댓국이 나왔지요.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맛있게 드세요 라고 도연이 말했어요. 선영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지는 것 같았답니다. 맛있네요. 그렇지요? 여기 30년 됐어요. 제가 조경 일할 때 이 근처 공원 맡았거든요. 그때부터 다녔어요. 추억이 있는 곳이군요. 뭐 그런 셈이지요. 도연이 국물을 호호 불며 떠먹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정겨웠지요.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답니다. 식사 후에 시장 구경을 했어요. 나란히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했지요. 도연이 가끔씩 이건 제철이에요. 저건 다음 달에 더 맛있어요. 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조경사답게 식물에 대해 잘 알았지요. 과일도 식물이니까요. 딸기 파는 곳에서 멈췄어요. 도연이 한 팩을 샀지요.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이건 선영 씨 거예요. 아, 그러실 것 없는데. 받으세요. 맛있을 거예요. 선영이 딸기 팩을 받았어요. 그때 또 손끝이 스쳤지요. 이번에는 선영이 피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지만 그 온기를 느꼈답니다. 도연도 손을 거두지 않았지요.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피하지 않았답니다. 그 몇 초가 참 길게 느껴졌지요. 시장 밖으로 나와서 갑천둔치 쪽으로 걸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어요.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벤치에 앉았지요. 도연이 먼저 말했어요. 저 이혼했어요. 선영은 조용히 들었답니다. 15년 전이에요. 아내가 먼저 나갔지요. 제가 일에만 빠져 살았거든요. 나무는 잘 돌봤는데 사람은 못 돌봤어요. 그 말에 선영은 가슴이 아렸지요. 자신도 비슷했거든요. 환자는 잘 돌봤는데 정작 남편이 아플 때는 곁에 없었답니다. 저도요 라고 선영이 말했어요. 남편이 위암 진단받았을 때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연락받고 달려갔는데 그때 이미 3기말이었지요.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했지요. 간호사인데 왜 몰랐을까? 왜 더 일찍 병원 가자고 안 했을까?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도연이 손을 뻗었어요. 선영의 손등을 가볍게 덮었지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졌던 손이었지요. 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안 보여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벤치 위로, 봄바람 위로. 도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났지요. 목요일 걷기 모임 외에도 화요일과 토요일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갑천 산책로를 걷거나 유성 온천 쪽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지요. 그냥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답니다. 선영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었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는 마음. 그게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왔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지요. 서울에 사는 큰딸이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었지요. 잘 지내? 라고 대답했어요. 걷기 모임 다닌다며? 거기서 남자분 만났다고요? 선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시니어 모임이라고 해도 사람들 입은 무서웠지요. 그게 뭐 같이 걷는 분이 있긴 해. 엄마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해. 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됐지.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조심해, 엄마. 이상한 사람 많아. 전화가 끊겼어요. 선영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답니다. 손이 떨렸지요.
딸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도연에게 연락을 안 했지요. 화요일 약속도 핑계를 대고 취소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요. 도연은 알겠다고 푹 쉬라고 했지요. 목요일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이 됩니다. 선영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망설였지요.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대답을 안 했어요. 이틀이 지났지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문을 열었더니 도연이 서 있었지요. 손에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허브 화분이었지요. 로즈마리라고 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도연이 말했지요. 어떻게 여기에? 주소는 모임 명단에 있었어요.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선영은 어쩔 줄 몰랐지요. 화분을 받아들었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거실에 앉았지요. 선영이 차를 우려내왔어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도연이 먼저 말했지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도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피하시는 거예요? 선영은 한참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지요. 딸이 전화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도연은 조용히 들었답니다.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들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나?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선영의 손을 잡았지요. 선영 씨. 네. 저도 무서워요. 15년을 혼자 살았거든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무서웠어요. 도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선영 씨 만나고 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살고 싶어졌어요. 선영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지요. 도연이 다른 손으로 선영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거친 손가락이 볼을 스쳤지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건 우리 일이에요. 도연이 말했지요. 선영 씨가 원하시면 저는 기다릴 거예요. 천천히 가도 돼요. 급할 거 없어요. 급할 거 없다. 그 말이 또 마음에 닿았지요.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그 말이요. 선영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네. 같이 가요. 천천히.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더 자주 만났지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걷기 모임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딸에게는 천천히 말하기로 했지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6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비 예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갑천 산책로를 걷기로 했지요. 우산을 챙겨서 나왔답니다. 산책로를 반쯤 걸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지요. 그러다 점점 굵어졌어요. 저기 정자 있어요. 가서 피해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작은 정자 아래로 들어갔어요. 숨을 헐떡이며 웃었답니다. 젖었네요 라고 선영이 말했지요. 조금요 라고 도연이 대답했어요. 도연의 셔츠가 젖어서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선영의 블라우스도 등 쪽이 축축했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답니다. 정자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북소리 같았지요. 갑천이 빗줄기에 흐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지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 소리만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충만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선영 씨.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제 곁에 있어줘서요.
선영은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빗물에 젖은 반백의 머리카락, 깊은 주름, 맑은 눈. 70한 살의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청년 같았어요. 저도요 라고 선영이 말했지요. 저도 고마워요. 도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지요. 선영도 꽉 쥐었답니다. 비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려 선영을 바라보았지요. 선영도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답니다. 거리가 가까웠지요. 숨결이 닿을 만큼요. 선영은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싹 말랐지요. 손을 꽉 쥐었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선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가볍게 조심스럽게. 비가 그친 정자 아래 갑천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짧은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수십 년의 외로움과 기다림이 녹아 있었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선영은 눈을 떴어요. 도연이 미소 짓고 있었지요. 비가 그쳤네요 라고 도연이 말했어요. 그러네요. 가실래요? 조금만 더요. 선영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지요. 도연은 팔로 선영의 어깨를 감쌌어요. 빗물 냄새가 났답니다. 흙 냄새도 났지요. 나무 냄새도요. 병원 냄새가 아닌 살아있는 냄새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해가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빗물에 젖은 풀잎들이 반짝였답니다. 선영은 생각했지요. 35년 동안 남을 간호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나를 간호해주는 사람을 만났구나라고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답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가끔은 도연의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지요. 도연의 집은 유성구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에 나무가 많았지요. 직접 심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도연의 집 마당에서 저녁을 먹었지요. 도연이 직접 요리했어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솜씨가 좋았답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요리를 배웠다고 했지요. 맛있네요 라고 선영이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했거든요. 그 말에 선영은 가슴이 뭉클했지요. 식사 후에 마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실루엣이 되어갔답니다. 도연이 먼저 말했지요. 선영 씨. 네.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같이 살자는 말은 못해요. 아직은요. 서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선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건 말하고 싶었어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았지요. 저는 선영 씨가 좋아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요. 진심이에요. 선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무거운 것 같고요. 그냥 좋아요. 선영 씨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있고 싶어요. 선영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지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요, 저도 도연 씨가 좋아요. 도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도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지요. 도연이 선영을 천천히 끌어안았어요. 선영은 도연의 품에 안겼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지요. 도연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모르겠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안겨 있었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지요.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속삭였지요.
들어가실래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요. 밤이 깊어갔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선영은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지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낯설고도 따뜻했어요. 도연이 잠에서 깨어났지요. 잘 주무셨어요? 네. 선영은 미소 지었답니다. 도연이 선영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아침 해드릴게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가을이 왔지요. 계룡산 자락이 단풍으로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목요일마다 걷기 모임에 나갔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았지요. 둘이 사귄다는 걸요. 처음에는 수군거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지요. 뭐 좋은 거 아니냐고 저 나이에 저렇게 함께할 사람이 있으니 다행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딸에게도 말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요. 아버지 생각은 안 하냐고, 체면이 어떻게 되냐고. 하지만 선영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나도 누군가가 필요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좋았겠지. 하지만 그분은 없어. 나는 아직 살아있어.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말에 선영은 울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지요. 고맙다라고 말했답니다. 지금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살아요. 하지만 자주 만나지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걷고 가끔은 함께 잠을 자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게 두 사람에게 맞는 방식이었답니다. 사랑이 꼭 붙잡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랑은 곁에서 숨을 고르게 해주는 거였지요. 35년 동안 선영은 남을 간호하며 살았어요.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임종을 지켜보았지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어요. 퇴직하고 나서야 알았답니다. 나도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도연은 선영을 간호해 주었지요.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게 간호였답니다. 선영도 도연을 간호해 주었어요. 15년 동안 혼자였던 그 사람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있어 주었지요. 서로가 서로를 간호했답니다. 요즘도 가끔 계룡산 쪽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첫 만남이 거기였으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다만 조금 더 일찍 나 자신을 간호해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요. 그래도 늦지는 않았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퇴직한 간호사이고 황혼에 다시 사랑을 간호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에게 간호받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계절은 또 바뀌겠지요.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겠지요. 그 계절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을 거예요. 천천히. 급할 거 없이. 그게 두 사람의 사랑이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